눈 내리는 겨울이었다. 12월 중순을 갓 넘긴 어느 화요일, 세상은 이미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한껏 물들어 있었다. 거리의 상점들은 반짝이는 전구로 장식되었고 어디를 가나 캐롤이 울려 퍼졌다. 정우는 손에 쥔 스마트폰 화면을 몇 번이고 켰다 껐다 반복했다. 액정에는 여자친구 서연과의 메신저 대화창이 떠 있었다. 사귄 지 이제 2주. 풋풋함과 설렘, 그리고 그의 못지않은 서투름이 가득한 시간이었다. 정우는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서연 정우에게는 두 번째 연애였지만 서연에게는 정우가 첫 남자친구였다. 그 사실이 정우의 어깨를 조금 무겁게 만들었다. 그는 서연에게 잊지 못할 첫 크리스마스를 선물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이제 막 시작한 관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특히 서연의 조심스러운 성격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더욱 그랬다. 가장 큰 문제는 장소였다. 정우는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예약하고 작은 케이크를 주문해 두었다. 하지만 식사 후 케이크를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았다. 정우와 서연 모두 부모님과 함께 사는 상황이라 자취방이 없었고 두 사람이 편안하게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적인 공간이 전무했다. 호텔이라니 말도 안 돼. 정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2주 된 커플이 첫 연애인 여자친구에게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호텔을 잡고 데려간다는 건 그에게 너무 성급하고 부담스러운 제안으로 느껴졌다. 그렇다고 거리에서 케이크를 먹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주문한 케이크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미니 사이즈였지만 공원 벤치에 앉아 먹기엔 너무 추웠다. 정우는 결국 서연에게 돌려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로 했다. 서연아, 크리스마스에 말이야. 내가 작은 케이크 하나 주문했는데 정우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다. 잠시 후 답장이 도착했다. 와, 정말? 고마워. 정우씨. 이모티콘과 함께 설렘이 묻어나는 짧은 문장이었다. 정우는 심호흡을 하고 다음 말을 이었다. 근데 케이크를 어디서 먹을지가 고민이야. 우리 둘 다 집은 좀 그렇고 혹시 너는 생각해 둔 곳 있어? 메시지를 보낸 후 정우는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서연은 메시지를 바로 읽었지만 한동안 입력 중 표시만 깜빡였다. 정우는 자신이 너무 성급한 질문을 했나 후회하기 시작했다. 약 10분 후 서연에게서 장문의 답장이 도착했다. 정우 씨, 사실 나도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 케이크 생각만 해도 너무 좋긴 한데 서연은 말끝을 흐렸다. 나는 솔직히 아직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좀 얼떨떨해. 첫 연애라서 그런가 봐. 정우 씨가 혹시라도 불편할까 봐 말은 못했지만 호텔 같은 건 좀 많이 부담스러워. 그녀의 솔직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냥 식사 맛있게 하고 사람들이 좀 적은 예쁜 카페 같은 곳에서 커피랑 같이 케이크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크리스마스라 그럴 곳이 있을까? 정우는 서연의 메시지를 읽고 안도감과 함께 고마움을 느꼈다. 서연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우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했다. 서연아, 당연히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해. 호텔 같은 건 나도 전혀 생각 안 하고 있었어. 나도 아직은 우리 둘 다 편안한 곳이 좋다고 생각해. 정우는 얼른 그녀의 걱정을 덜어주려 답장을 보냈다. 그럼 우리 케이크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먹어볼까? 내가 몇 군데 찾아볼게. 예를 들면 분위기가 너무 예쁘고 조용해서 외부 음식 반입이 가능할지도 모르는 작은 파티룸이나 아니면 아예 근사한 디저트 전문점에 예약 가능한 테이블 같은 거 말이야. 정우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서연은 바로 답장했다. 파티룸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 디저트 전문점 예약은 어때? 아니 넌 만약에 괜찮다면 아주 작은 룸이 있는 만화 카페 같은 곳은 어때? 거기서 잠깐 케이크만 조용히 먹고 나오는 건 좀 별로일까? 서연의 소박하고 귀여운 제안에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만화 카페. 와, 서연아. 그거 정말 신선하다. 근데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들고 만화 카페 가는 것도 나름 추억이 될 것 같아. 내가 한번 그쪽으로 알아볼게. 룸이 있는 조용하고 깔끔한 곳으로.
정우는 그날 저녁부터 며칠간 크리스마스 당일에 케이크를 먹을 장소를 찾아 헤맸다. 그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조용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연이 이야기했던 만화 카페와 그가 제안했던 디저트 전문점이 계속 맴돌았다. 며칠간의 검색 끝에 정우는 한 곳을 발견했다. 일반적인 카페나 레스토랑이 아닌 도심 속의 작은 복합문화 공간이었다. 그곳은 평소에는 독립출판 서점과 갤러리로 운영되었지만 주말이나 특정 기념일에는 사전에 예약된 인원에게만 한정적으로 공간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크리스마스에는 2시간 단위로 오붓한 시간을 위한 미니 라운지를 예약받고 있었다. 라운지 이용 고객에게는 따뜻한 차와 간단한 다과가 제공되었고 외부 음식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지만 정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문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혹시 크리스마스 당일에 미니 라운지를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다른 외부 음식은 당연히 반입 금지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자친구와의 첫 크리스마스를 위해 특별히 주문한 작은 케이크가 있는데 정말 딱 10분 정도만 촛불 켜고 먹고 바로 포장해 갈 수 있을까요? 뒷정리는 제가 깔끔하게 다 하겠습니다. 정우는 최대한 정중하고 간절하게 부탁했다. 잠시 망설이던 직원은 정우의 진심이 느껴졌는지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규정상 안 됩니다만 커플의 첫 크리스마스라고 하시니 특별히 예외를 적용해 드릴게요. 대신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케이크는 저희가 접시에 따로 옮겨드리고 촛불은 저희가 마련해 드리는 안전한 초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딱 15분만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고객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면 안 되니까요. 정우는 환호성을 지를 뻔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우는 곧바로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후 8시에 시작하는 2시간짜리 미니 라운지 이용 시간을 예약했다. 장소 문제 해결에 정우는 큰 숙제를 마친 듯 홀가분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 정우는 서연을 만났다. 두 사람은 주말 저녁 평소 자주 가던 시내의 조용한 거리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정우는 서연에게 드디어 해결된 케이크 문제를 이야기해 주었다. 서연아, 우리 케이크 먹을 곳 정했어. 엄청 좋은 곳은 아니고 그냥 도심에 있는 작은 서점 겸 갤러리인데 크리스마스에만 특별히 예약제로 운영되는 공간이야. 정우는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다. 서연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와, 서점 겸 갤러리? 거기서 케이크를 먹을 수 있어. 사실 거기는 외부 음식이 절대 안 되는데 내가 사정사정해서 딱 15분만 먹는 걸 허락받았어. 우리만의 작은 공간에서 따뜻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거야. 정우는 라운지의 이름인 고요한 쉼표를 언급했다. 서연은 정우의 손을 꼭 잡았다. 정우 씨,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그냥 길거리에서 먹어도 괜찮았는데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게 꿈만 같아.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배어 있었다. 정우는 서연의 손을 마주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뭘, 당연한 걸. 내 첫 크리스마스인데 나도 특별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 거야. 우리 이제 정말 마음 편하게 크리스마스 즐기자. 그들의 대화는 크리스마스라는 큰 산을 넘으면서 한층 더 깊어졌다. 서연은 정우에게 첫 연애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정우 씨, 사실 나는 연애를 시작한 것 자체도 너무 신기해. 주변 친구들은 다 남자친구가 있는데 나는 왠지 모르게 항상 멀게 느껴졌거든. 그래서 내가 나한테 고백했을 때도 너무 좋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좀 무서웠어. 서연은 벤치에 기대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우는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뭐가 무서워. 그냥 서연이 너답게 행동하면 돼. 연애의 정답이 어디 있겠어. 우리 둘이 좋으면 그게 정답이지. 그리고 내가 너보다 연애 경험이 조금 더 많으니까 모르는 건 나한테 물어봐도 돼. 대신 나한테도 내 감정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줘야 해. 응, 약속. 이번 크리스마스처럼.
내가 호텔은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했는데 내가 바로 내 마음을 알아줘서 너무 좋았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정우 씨가 너무 좋은데 혹시 내가 서투른 행동을 해서 정우 씨가 실망할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야. 정우는 서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실망 같은 거 안 해. 내가 보여주는 모든 모습이 지금의 서연이야. 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고. 우리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자. 두 주잖아. 앞으로 알아갈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어. 그들의 대화는 길어졌다. 그들이 만난 지 2주가 되었지만 마치 몇 달은 사귄 커플처럼 서로에 대한 신뢰와 배려를 쌓아가고 있었다. 정우는 서연의 첫 연애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을 이해했고 서연은 정우의 세심한 배려와 진실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크리스마스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그들의 관계를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당일이 되었다. 정우는 아침 일찍 일어나 어제 미리 찾아 놓은 케이크 가게로 향했다. 케이크 가게의 쇼케이스 안에는 온통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진 예쁜 케이크들이 가득했다. 정우가 주문한 케이크는 크리스마스 리스를 연상시키는 아담하고 귀여운 디자인이었다. 주문하신 미니 리스 케이크 나왔습니다. 예쁘게 포장해 드릴게요. 점원이 정우에게 케이크를 건넸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케이크 상자를 받아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서연과의 첫 크리스마스 데이트는 오후 3시부터 시작이었다. 정우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이미 그곳에 나와 있었다. 서연은 정우가 선물했던 베이지색 목도리를 두르고 빨간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모습이었다. 정우 씨, 서연은 정우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서연아, 안 추웠어? 일찍 왔네. 정우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의 손은 따뜻했지만 정우는 혹시나 그녀가 추울까 봐 자신의 주머니에 서연의 손을 함께 넣었다. 응, 정우 씨 빨리 보고 싶어서. 와, 케이크. 서연은 정우의 손에 들린 케이크 상자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다. 너무 예쁘다. 아직 내용물은 안 보여줬는데 어떻게 알아? 정우는 웃으며 물었다. 정우 씨가 골랐으니까 당연히 예쁠 거 아냐. 서연은 해맑게 웃었다. 첫 데이트 코스는 크리스마스 특별 전시가 열리는 작은 미술관이었다. 두 사람은 미술관 안을 천천히 거닐었다. 서로의 취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음에 드는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서연은 미술 작품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없었지만 작품을 바라보는 정우의 진지한 눈빛과 그가 설명해주는 배경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다. 정우 씨는 정말 다방면에 관심이 많구나. 아까 저 작품 그냥 무심코 지나칠 뻔했는데 정우 씨 설명 들으니까 다르게 보여. 서연은 정우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아는 건 별로 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 위주로 찾아보다 보니 조금씩 알게 된 것뿐이야. 정우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미술관 관람 후 두 사람은 예약해 둔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레스토랑은 크리스마스 특선 메뉴로 가득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캐롤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정우 씨, 이런 근사한 곳은 처음 와봐. 예약하기 힘들었지. 서연은 눈을 깜빡이며 감탄했다. 아니야. 서연이랑 같이 오고 싶어서 미리 해뒀지. 맛있게 먹자. 정우는 서연에게 스테이크를 먹기 좋게 잘라주었다. 시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취미, 가족 이야기, 그리고 미래의 소박한 꿈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두 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서연은 정우의 진솔한 모습에 더욱 매력을 느꼈고 정우는 서연의 순수하고 해맑은 웃음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정우 씨, 아까 미술관에서 봤던 그 작은 소녀 그림 기억나? 나는 왠지 그 소녀가 나 같았어. 세상이 너무 신기하고 궁금한데. 살짝 겁먹은 듯한 표정. 서연은 와인잔을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응, 기억나. 근데 서연아, 내가 그 그림 속 소녀처럼 순수하고 세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건 맞아. 하지만 내 눈빛은 겁먹은 눈빛이 아니라 호기심 가득하고 반짝이는 눈빛이야. 내가 보기엔 그래. 정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서연은 얼굴을 살짝 붉히며 웃었다.
정우 씨는 정말 말을 예쁘게 한다. 듣는 사람 기분 좋게. 시사를 마친 후 밤 8시가 되었다. 이제 케이크를 먹을 시간이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하이라이트 시간이다. 고요한 쉼표로 가자. 정우는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요한 쉼표는 번화가에서 한 블록 안쪽에 위치한 조용하고 작은 건물 2층에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서점이었지만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정우와 서연을 맞이했다. 은은 인센스 향과 함께 고요하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와, 정말 분위기 좋다. 서점마자 서연은 속삭였다. 정우는 예약 확인 후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미니 라운지로 들어섰다. 라운지는 두 사람이 마주 앉을 수 있는 작은 앤티크 테이블과 두 개의 안락한 소파로 꾸며져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 대신 작은 LED 램프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따뜻한 차와 케이크 접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하고 문을 닫았다. 잠시 후 직원이 정우가 주문했던 케이크를 예쁜 흰색 접시에 옮겨 담아 가져왔다. 그리고 케이크 옆에는 일반적인 성냥개비 대신 배터리로 작동하는 안전한 미니 촛불 라이터를 올려주었다. 자, 15분의 마법 같은 시간이야. 서연아, 촛불 켜자. 정우는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다. 서연은 웃으며 정우가 건넨 라이터를 조심스럽게 케이크 위에 꽂힌 미니 촛불에 갖다 댔다. 딸깍 하고 스위치를 누르자 작은 LED 촛불이 주황빛으로 깜빡였다. 메리 크리스마스, 서연아. 정우는 진심을 담아 축하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우씨. 서연의 눈에는 촉촉한 감동이 어려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소원을 빌었다. 서연은 정우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다. 내 소원은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대로 쭉 가는 거야. 그리고 정우 씨가 항상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정우는 서연의 소원을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다. 내 소원도 너랑 똑같아. 그리고 하나 더. 서연이 너의 첫 연애가 나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차기를. 15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두 사람은 서둘러 케이크를 맛보았다. 서연은 케이크가 너무 예쁘다며 사진을 찍었고 정우는 서연의 케이크 먹는 모습이 귀엽다며 웃었다. 정우 씨, 케이크 정말 맛있다. 내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 서연은 감탄했다. 내가 맛있게 먹어줘서 다행이야.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나도 너무 좋다. 직원이 다시 문을 열고 들어와 정중하게 시간을 알렸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이제 정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은 케이크는 다시 포장해 드릴까요? 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정우는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두 사람은 라운지를 나와 서점을 한 바퀴 돌았다. 서연은 독립서적 코너에서 재미있는 제목의 책들을 발견하고 깔깔 웃었다. 정우는 그런 서연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서점 문을 나선 후 정우는 서연을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크리스마스의 밤은 더욱 차가워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우 씨, 오늘 정말 고마웠어. 내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였어. 내가 배려해준 덕분에 아무 부담 없이 온전히 행복하기만 했어. 서연은 정우에게 안기며 속삭였다. 정우는 서연의 등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나도 서연이랑 함께해서 너무 좋았어.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예쁘게 연애하자.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두 사람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서연은 버스에 올라타면서 창문 너머로 정우에게 손키스를 보냈다. 정우는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우는 주머니에 든 작은 케이크 포장 상자를 만지작거렸다. 케이크는 조금 남았지만 그날의 추억은 마음속에 가득했다. 정우는 서연과의 관계가 처음의 서투름을 넘어 진정한 신뢰와 사랑으로 깊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밤 11시, 정우는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다. 잠들기 전 서연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우 씨,
나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어. 그리고 아까 잊고 말 못한 게 있어. 정우는 곧바로 답장했다. 응, 뭔데? 나는 정우 씨가 나를 위해 고민하고 알아보고 노력해 준 그 마음이 케이크보다 더 달콤하고 따뜻했어. 고마워. 진심으로. 정우는 서연의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짧게 답장했다. 내 사랑 잘 자. 꿈에서 보자. 그리고 정우는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채 서연과의 행복했던 첫 크리스마스를 추억하며 잠이 들었다. 작은 폭풍 후의 평온. 크리스마스 이후의 날들은 잔잔한 온기 속에서 흘러갔다. 정우와 서연에게 있어 그 휴일은 단순한 낭만적인 사건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성공적으로 통과한 시험대였다. 정우가 서연의 망설임을 존중하고 해결책을 찾아 나선 덕분에 첫 연애를 시작한 서연은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 밤 이후 그들의 메시지는 더 이상 형식적인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일상적인 업무나 취미, 그리고 다음 데이트에 대한 소소한 계획들이 섞여들며 더욱 자연스럽고 친밀해졌다. 새해 첫 토요일, 정우는 익숙한 카페에 앉아 크리스마스 때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미니 리스 케이크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가져간 남은 케이크 조각을 따뜻한 차 옆에 두고 찍은 사진을 정우에게 정성껏 보내주기도 했다. 서연 메시지 정우 씨, 남은 케이크 조각이 아직도 달콤해요.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조금씩만 먹고 있어요. 멋진 시작을 선물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정우는 답장을 보냈다. 정우, 메시지 내가 좋아해줘서 나도 기뻐. 나도 아주 조금만 먹었어. 그 달콤함의 대부분은 앞으로의 데이트를 위해 남겨두고 싶었거든. 이번 주말 계획 짜고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말했던 영화 보러 갈까? 시간 괜찮아? 서연은 즉시 답장했고 토끼 이모티콘과 함께 설렘이 묻어났다. 서연 메시지 와, 정말요? 고맙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저는 정우 씨가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기대할게요. 주말 영화 데이트는 편안하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작은 상영관을 골라 영화를 보았고 정우는 돌파구를 만들려 애쓰지 않았다. 그는 단지 서연과 함께하는 그 자체를 즐겼다. 서연은 여전히 미묘한 거리를 유지했지만 영화에 깜짝 놀랄 만한 장면에선 무의식적으로 정우의 팔을 잡기도 했다. 짧았지만 그 순간은 정우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영화를 본 후 눈 덮인 작은 공원을 걷고 있을 때 서연이 자신이 늘 피해왔던 주제인 친구에 대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우 씨, 서연이 망설이며 말했다. 며칠 전에 내 제일 친한 친구 민지가 계속 오빠에 대해 물어봤어. 정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로 격려했다. 아, 너한테 자주 메시지 보내는 그 친구? 뭐라고 물어봤는데?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지. 내가 오빠가 크리스마스 때 얼마나 사려 깊었는지, 그리고 항상 내 의견을 존중해 준다고 얘기해 줬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왜 나한테 그 오빠 안 소개해 주냐고 하더라. 내가 조금 망설였어.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눈 덮인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망설였다고? 네, 정우는 실망한 기색 없이 부드럽게 물었다. 무서웠어. 혹시 오빠가 내 친구들을 만나는 걸 불편해할까 봐. 걔네가 이것저것 너무 많이 물어볼 텐데 내가 대처를 잘 못할까 봐. 그리고 한동안은 오빠를 나 혼자 독차지하고 싶기도 했고. 서연은 끝을 흐렸다. 정우는 서연의 뺨을 살짝 감싸 쥐었다. 차가웠지만 사랑스러웠다. 서연아, 넌 아무것도 무서워할 필요 없어. 내 친구들은 너에게 소중한 사람이고 나도 그걸 존중해. 만약 내가 아직 나를 소개할 준비가 안 됐다면 당분간은 이 비밀을 간직해도 돼. 넌 아무런 압박감을 느낄 필요 없어. 이 관계는 우리 둘만의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까. 하지만 오빠는 걔네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보통은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들한테 소개하잖아.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보통이 필수는 아니야, 서연아. 난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길 원해. 내가 편안해지면 그때 나에게 말해줘.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내 방식대로 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꾸미는 거지. 그러면 내가 너무 많은 설명을 할 필요도 없잖아. 서연은 환하게 미소를 지었다. 정우의 이해심은 추운 겨울의 따뜻한 공기 같았다. 정우 씨, 오빠는 정말 최고의 남자친구야. 항상 날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녀는 몸을 숙여 정우의 뺨에 가볍고 순진한 키스를 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주도적으로 애정을 표현한 순간이었고, 그 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따뜻함을 안겨주었다. 두 장 2인 삼각의 리듬과 사소한 갈등. 관계가 5주 차로 접어들면서 그들은 서로를 일상생활 속으로 통합하기 시작했다. 정우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며 유연하지만 야근이 잦은 일정을 가지고 있었다. 서연은 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 졸업반으로 졸업 프로젝트와 아르바이트로 바빴다. 그들의 첫 번째 시험대는 큰 문제가 아니라 습관과 시간 관리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어느 수요일 저녁, 정우는 중요한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할 계획이었다. 그는 오후에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정우, 메시지 서연아. 나 오늘 밤늦게까지 사무실에서 보고서 작성해야 할 것 같다. 자주 연락 못할 거야. 혹시 급한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줘. 내가 바로 받을게. 서연은 2시간 후에 답장했다. 서연 메시지 수고 많으시네요. 힘내세요. 하지만 밤 10시가 되자 서연은 약간 외로움을 느꼈다. 그녀는 정우로부터 잠들기 전 인사나 격려의 메시지를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녀는 정우가 잠시 휴식을 취하기를 바라며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연 메시지 오빠, 아직도 안 끝났어? 보고 싶다. 애와는 얼굴. 정우는 숫자와 차트에 몰두하느라 그 메시지를 흘끗 보기만 했다. 답장하려고 했지만 상사의 전화가 끼어들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는 이미 밤 11시였다. 그는 서연의 메시지를 보았고 그 밑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다. 서연 메시지 알았어. 오빠 그냥 일 계속해. 잘 마무리되길 바라. 정우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퉁명스러웠고 약간의 실망감이 섞여 있는 듯했다. 정우, 메시지, 서연아, 미안해. 방금 막 상사랑 통화 끝났어. 너 많이 기다렸니? 정말 미안해. 보고서가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서. 답장은 한참 후에 왔다. 서연 메시지 아니야. 괜찮아. 바쁜 거 아니까. 나 이제 잘게. 잘 자, 오빠. 정우는 서연의 짤막한 답장에 불안함을 느꼈다. 그는 전화를 걸었지만 서연은 받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서연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우 메시지 서연아, 어제 일 때문에 속상했지? 내가 너를 무시하려고 한 건 절대 아니었어. 다만 마감 기한이 임박해서 너무 정신이 없었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지. 내가 나를 생각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내가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건 내 잘못이야. 내가 첫 연애라 남자친구의 업무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걸 내가 간과했어. 난 내가 실망했을까 봐 걱정돼. 내가 나에게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 만약 내가 나 좀 외로웠어라고 말해준다면 내가 다음부터는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너에게 제대로 답장할 방법을 찾을게.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솔직해지자. 사랑해. 서연은 그 메시지를 출근길에 읽었다. 정우의 진심이 담긴 사과에 그녀의 다퉜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녀는 정말로 실망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반응이 너무 유치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다. 서연 메시지 정우 씨. 미안해. 나도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사실은 많이 외로웠어. 매일 연락하는 게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니까 나도 모르게 서운했나 봐. 오빠가 열심히 일하는 거 아는데 내가 너무 조르는 것 같아서 미안해. 오빠 메시지 읽으니까 눈물 날 뻔했어. 고마워. 날 이렇게 깊이 이해해줘서. 다음부터는 내가 먼저 오빠의 상황을 더 많이 고려할게. 그리고 외로울 때는 솔직하게 정우 씨, 지금 잠시 1분만 전화해 줄 수 있어. 라고 말할게.
이 사소한 갈등은 오히려 그들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법을 배웠다. 정우는 중요한 업무 중에도 5분의 휴식 시간을 알람으로 설정해 서연에게 짧게나마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습관을 들였다. 세 장 관계의 확장과 예상치 못한 만나. 몇 주가 더 지나고 서연은 마침내 친구 민지를 정우에게 소개할 준비가 되었다. 서연은 정우의 제안대로 우연한 만남을 계획했다. 정우 씨, 토요일에 내가 민지랑 자주 가는 떡볶이 맛집이 있는데 거기서 점심 먹기로 했어. 오빠가 마침 근처에서 볼 일이 있는 척하고 잠깐 들러서 인사만 해줄 수 있을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했다.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대신 긴장하지 마. 내 친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건 내 몫이야. 정우는 서연을 안심시켰다. 토요일 정우는 떡볶이 가게 근처 카페에서 서연의 연락을 기다렸다. 서연의 메시지가 도착하자 정우는 일부러 전화를 받으며 떡볶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아, 네, 거기 서류 제가 곧 가져다 드릴게요. 잠깐만요. 정우는 통화하는 척하며 서연과 민지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섰다. 서연아, 정우가 놀란 척 소리쳤다. 내가 여기 있을 줄이야. 나 지금 근처에서 중요한 미팅 있어서 왔는데. 서연은 능청스럽게 연기했다. 어머, 정우씨. 오빠가 여긴 웬일이야? 인사해. 내 제일 친한 친구 민지야. 민지야, 이 분이 정우씨. 민지는 정우를 꼼꼼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친구를 보호하려는 듯한 경계심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민지예요. 서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지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연이한테 얼마나 민지씨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서연이한테 민지씨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더군요. 정우는 진심이 담긴 미소와 함께 악수를 청했다. 정우는 단지 5분만 머물렀다. 그는 서연에게 줄 작은 음료수 한 잔을 건네고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난 급히 가봐야 해. 서연아, 맛있는 점심 먹고 나중에 연락할게. 정우가 가게를 나선 후 민지는 서연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야, 너, 그 오빠, 보통이 아닌데. 민지가 말했다. 네, 멋있지? 서연이 설렘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멋있는 건 둘째치고 너무 완벽해. 매너, 옷차림, 심지어 나한테 인사할 때도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하는 방식까지. 게다가 지금 통화하는 척 연기한 거 다 티 났거든? 너한테 줄 음료수를 이미 준비해 왔잖아. 그 오빠, 너한테 완벽하게 맞춰주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 부담스럽지 않아. 민지는 서연이 상처받을까 봐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처음에는 나도 부담스러웠지. 그런데 정우 씨는 모든 노력을 나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편안하도록 만들기 위해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크리스마스 때도 그랬고. 그래서 나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 이 오빠는 날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해. 민지는 친구의 얼굴에 떠오른 진심 어린 행복을 보고 안도했다. 그래,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됐다. 오빠 멋있는 건 인정. 대신 오빠가 널 실망시키면 나한테 바로 말해야 돼. 이후 민지는 정우에게 신뢰를 보냈고 그들의 관계는 서연의 주변 환경으로 부드럽게 확장되었다. 서연은 점차 자신의 연애가 비밀이 아닌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장 100일 기념일, 편안함 속에 새로운 설렘. 시간은 빠르게 흘러 그들의 만남은 100일 기념일을 앞두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애쓰지 않았다. 정우는 서연의 소심한 성격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았지만 이제 서연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다. 정우 씨, 오늘은 집에서 영화 보면서 치킨 먹고 싶어. 라고 먼저 제안할 정도로 편안해졌다. 100일 기념일은 2월의 평일이었다. 정우는 서연이 부담스러워할 만한 화려한 이벤트 대신 둘만의 편안함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우는 서연이 졸업 프로젝트 마감에 지쳐있다는 것을 알고 서연의 자취하는 친구에게 하루 동안 방을 빌려달라고 비밀리에 부탁했다. 물론 아무도 오해하지 않도록
정우는 친구에게 오직 요리와 영화 감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는 퇴근 후 서연의 학교 앞으로 찾아갔다. 서연아, 100일 기념이니까 오늘은 내가 평소에 꿈꾸던 완벽한 휴식을 선물해 줄게. 정우가 서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와, 정말? 오는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는데. 오빠 집은 부모님이 계셔서 불편하잖아. 서연이 말했다. 비밀이야. 내가 마법의 공간을 빌려놨지. 정우는 서연을 친구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그곳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정우가 직접 만든 수제 미니 케이크 100이라는 숫자가 새겨진 와 서연이 좋아하는 꽃이 놓여 있었다. 집 안 전체에서는 은은한 아로마 향이 풍겼다. 와, 정우 씨. 오빠가 이걸 다 준비했어. 서연은 감격해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응, 외부 음식 반입 금지 구역 없이 오직 우리 둘만의 편안한 공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정우는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정우는 파스타를 만들고 서연은 샐러드를 담당했다. 함께 요리하는 것은 그들의 관계에 새로운 차원의 친밀감을 더했다. 설거지를 하면서 정우는 서연에게 장난스럽게 거품을 묻혔고 서연은 깔깔 웃으며 물을 튕겼다. 식사 후 그들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영화를 보았다. 서연은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정우는 서연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물리적인 접촉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없이 가까워져 있었다. 영화가 끝날 무렵 정우는 케이크를 들고 서연 앞에 섰다. 서연아, 우리 100번지일 축하해. 두 주 된 크리스마스 커플에서 벌써 100일이 되었네. 내가 나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내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고 나를 믿어주고 솔직해지는 모습이야. 고맙고 사랑해.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다. 정우 씨, 나도 고마워. 내가 첫 연애라 많이 서툴고 걱정도 많았는데 오빠는 항상 내가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연애할 수 있게 해줬어. 오빠 덕분에 연애가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알게 됐어. 내 소원은 정우 씨의 여자친구로서 계속 성장하는 거야. 사랑해. 그들은 함께 촛불을 불고 미니 케이크를 나누어 먹었다. 그들이 나눈 키스는 처음처럼 조심스러웠지만 이번에는 주저함 대신 진한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입맞춤이 아니라 100일 동안 쌓아온 모든 이해와 배려의 결정체였다. 밤이 깊어지자 정우는 서연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집 앞에서 서연은 정우를 꽉 안으며 말했다. 오늘 정말 잊지 못할 100일이야. 정우 씨의 따뜻한 마음이 내 마음을 완전히 채워줬어. 정우는 서연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녀의 머리에 키스했다. 잘 자, 내 사랑. 내일 또 보자. 정우는 그들의 관계가 이제 풋풋한 설렘을 넘어 깊고 단단한 사랑으로 변화했음을 느꼈다. 그들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는 과정에서 완전해지고 있었다. 100일은 그들의 이야기에서 또 다른 아름다운 시작일 뿐이었다. 안정 속의 새로운 발견. 100일 기념일 이후 정우와 서연의 관계는 더욱 깊은 안정감에 접어들었다. 그들의 일상은 이제 서로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포함하고 있었다. 서연은 졸업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느라 바빴고 정우는 회사 내 새로운 팀 프로젝트를 이끌게 되면서 업무량이 급증했다. 이 바쁜 시기는 연인으로서의 그들이 연락의 빈도가 아닌 신뢰의 깊이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시험하는 장이 되었다. 과거의 작은 다툼을 통해 배운 대로 그들은 이제 연락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정했다. 규칙, 긴급 상황이 아니면 각자의 집중 시간, 포커스 타임을 존중한다. 대신 정우는 밤 11시에 서연에게 5분간의 오늘 하루 요약 전화를 걸고 서연은 아침에 정우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낸다. 이 단순한 규칙은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다. 정우는 죄책감 없이 일에 몰두할 수 있었고 서연은 정우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확신 속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불안한 확인 대신 조용한 믿음 위에서 꽃피웠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졸업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막혀 늦은 시간까지 학교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밤 11시 정각, 정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서연아, 아직도 학교야. 오늘 많이 힘들었지?
정우의 목소리는 피곤함 속에서도 다정했다. 응, 정우 씨. 아이디어가 도무지 안 나와서 미치겠어. 집에 가봤자 잠도 못 잘 것 같고.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이제 그만 가야지. 너무 무리하면 내일 더 힘들 거야. 정우는 걱정했다. 근데 서연아, 혹시 너 지난번에 고유한 쉼표 서점에서 봤던 독립 출판물 중에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법이라는 책 기억나? 아, 어렴풋이. 왜? 그 책 작가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대.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가장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 나온다고. 너 지금 도서관이라는 익숙한 곳에 갇혀 있잖아. 지금 바로 짐 싸서 나와. 그리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아니면 가장 낯선 장소로 딱 30분만 산책해봐. 그리고 오늘 밤은 푹 자. 정우의 조언은 서연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서연은 정우의 말을 따랐다. 그녀는 도서관을 나와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지 않고 평소에 가보지 않았던 동네 뒷골목을 걸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빛나는 가로등 안에 그녀는 갑자기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발견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정우에게 활기찬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정우 씨, 어제 오빠 조언 덕분에 아이디어가 터졌어. 정말 고마워. 오빠는 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항상 도움을 주네. 내가 스스로 방법을 찾은 거야. 난 단지 힌트만 줬을 뿐. 정우가 웃었다. 하지만 서연아,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옆에 있어 줄 수 없어도 이렇게 내게 작은 힌트라도 줄 수 있다는 게 참 기뻐. 우리가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바로 연애의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 서연은 정우의 통찰력과 배려에 더욱 깊은 신뢰를 느꼈다. 정우는 서연의 멘토이자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오래된 그림자와 새로운 불안. 모든 관계가 그렇듯 안정기에는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이 끼어들기 마련이다. 정우의 회사에 새로운 인턴이 들어왔는데 그녀의 이름은 지수였다. 지수는 활발하고 사교성이 좋았으며 특히 정우의 프로젝트 팀에 배정되면서 정우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지수는 정우의 업무 능력과 젠틀한 매너에 감탄했고 주저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존중이었지만 곧 개인적인 감정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서연은 이 사실을 정우의 휴대폰 화면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함께 앉아 영화를 보던 중 정우의 스마트폰 화면에 카카오톡 알림이 떴다. 정우는 잠시 화장실에 간 상태였다. 서연은 호기심에 힐끗 화면을 보았다. 지수, 인턴 정우 선배. 오늘 선배 덕분에 일이 너무 빨리 끝났어요. 선배 없었으면 전 야근했을 거예요. 기쁨의 눈물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보답할 기회를 주세요. 서연은 평소 질투가 많은 성격이 아니었지만 이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특히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라는 문구는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우가 돌아왔을 때 서연은 애써 평온한 척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연아, 왜 그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네. 정우가 걱정스레 물었다. 서연은 숨기려 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감을 숨기는 서툰 초보 연애자가 아니었다. 정우 씨, 미안하지만 방금 오빠 폰 알림 봤어. 지수 씨라는 분이 저녁 사주고 싶다고 메시지 보냈던데. 나 솔직히 좀 신경 쓰여. 서연은 자신의 불안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정우는 서연의 솔직함에 감동했다. 과거의 서연이라면 아마 혼자 끙끙 앓거나 퉁명스럽게 굴었을 것이다. 아, 지수. 우리 팀 인턴이야. 정우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오늘 중요한 보고서를 함께 작업했는데 걔가 일을 잘 마무리해서 고맙다고 연락한 거야. 내가 이미 고맙지만 사양한다고 답장하려고 했어. 봐. 정우는 곧바로 휴대폰을 열어 서연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정우가 아직 보내지 않은 답장이 미리 입력되어 있었다. 정우 지수씨, 고맙지만 괜찮아요.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팀원들 전체 회식 때 맛있는 거 사주세요. 업무에 대한 보답은 업무로 받는 게 좋습니다. 수고했어요. 서연은 정우의 답장을 읽고 안도했다.
특히 개인적인 약속과 업무에 대한 보답은 업무로라는 문구에서 정우가 자신의 경계를 확실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우 씨, 나 사실은 좀 유치한 기분이 들었어. 오빠가 날 속일 거라고 생각한 것도 아닌데 괜히 심술이 났나 봐. 서연은 부끄러워했다. 정우는 서연을 부드럽게 안아주었다. 괜찮아, 서연아. 내 마음이 불안한 건 당연해. 나를 믿지만 세상의 모든 불안한 상황을 믿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나에게 털어놓는다는 사실이 우리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정우는 그날 저녁 서연의 눈앞에서 지수에게 답장을 보냈고 그녀에게 경계를 분명히 했다. 이 사건은 그들의 관계에 있어 별표 사인 개방성과 투명성 별표 사인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기둥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미래를 엿보다 서연의 졸업이 가까워지면서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미래로 향하기 시작했다. 특히 취업과 가족에 대한 주제는 그들에게 새로운 현실감을 안겨주었다. 어느 일요일 그들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등산로를 걷고 있었다. 따뜻한 봄 햇살이 그들을 감쌌다. 정우 씨, 나 다음 달에 면접 봐. 졸업 프로젝트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바로 지원했어. 서연이 말했다. 와, 정말 축하해, 서연아. 어냐?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그 디자인 스튜디오야. 정우가 기뻐했다. 근데 좀 무서워. 내가 정말 이 사회에서 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서연은 다시 예전의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갔다. 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멈춰 섰다. 서연아, 넌 이 세상에 대해 호기심 가득하고 반짝이는 눈을 가졌다고 내가 말했지? 너는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해내고 싶어서 조심스러운 것뿐이야. 넌 해낼 수 있어. 넌 이미 졸업 프로젝트에서 그 실력을 증명했잖아. 게다가 너한테는 나라는 든든한 백이 있잖아. 나도 정우 씨가 있다는 게 정말 힘이 돼. 서연은 미소 지었다. 근데 정우 씨, 오빠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꿈꿔? 회사를 계속 다닐 거야.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실 나도 요즘 고민이 많아. 내년이면 나도 30 중반이잖아. 지금 회사가 나쁘진 않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개인 사업이야. 작게라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나만의 것을 해보고 싶어. 이것은 서연이 정우에게서 들은 가장 현실적인 고백이었다. 그녀는 정우의 꿈을 존중했지만 불안감도 함께 밀려왔다. 개인 사업, 쉽지 않잖아. 위험 부담도 크고. 오빠 부모님은 알고 계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니, 아직 모르셔. 아마 아시면 많이 반대하실 거야. 하지만 서연아, 난 내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어.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함께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약 힘든 결정을 내린다면 내가 내 편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서연은 정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는 단순히 지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취약한 꿈을 공유하며 그녀에게 자신의 미래를 걸고 있었다. 정우 씨, 나는 오빠가 어떤 선택을 하든 오빠 편이야. 오빠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그 길을 함께 걸을 거야. 설령 그게 좀 험난할지라도. 하지만 오빠도 나에게 약속해줘. 그 꿈을 꾸기 전에 나와 충분히 상의해줘. 약속해. 정우는 서연의 이마에 키스했다. 이 대화는 그들의 관계를 단순한 연애를 넘어 별표 사인 인생의 동반자 별표 사인 노서의 관계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 그들은 이제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가족과의 우연한 만남과 시험. 시간이 흘러 여름이 가까워졌다. 서연은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바라던 디자인 스튜디오에 취직했다. 정우와 서연은 이제 직장인 커플이 되었고 서로의 바쁜 일정을 조율하며 데이트를 이어갔다. 서연의 취업 후 그들의 관계는 다시 한번 외부의 시험을 맞이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가족과의 만남이었다. 서연은 여전히 부모님께 정우를 정식으로 소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첫 연애가 가족들에게 너무 일찍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어느 토요일,
정우와 서연은 서연의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교외의 대형 쇼핑몰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정우는 에스컬레이터 아래에서 익숙한 얼굴 두 명을 발견했다. 서연아, 잠시만. 정우가 속삭였지만 이미 늦었다. 그들은 바로 서연의 부모님이었다. 서연의 어머니는 그들을 먼저 발견하고는 밝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서연아, 너 여기 웬일이니? 아, 옆에는. 서연의 얼굴은 새빨개졌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얼어붙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정우의 손을 놓아야 할지 아니면 더 세게 잡아야 할지조차 판단이 서지 않았다. 정우는 서연이 긴장하는 것을 느끼고 즉시 상황을 주도했다. 그는 부드럽게 서연의 손을 잡은 채로 부모님께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연이 남자친구, 정우입니다. 정우는 예의 바르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90도 인사를 했다. 서연의 부모님은 놀라움과 동시에 당황한 표정이었다. 특히 서연의 아버지는 꽤나 엄격한 분이셨는데 딸이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을 처음 알게 된 상황이었다. 아, 안녕하세요. 서연이가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구나. 서연의 아버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서연이한테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서연이가 저를 부모님께 소개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접근한 것 같아 송구합니다. 정우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서연을 보호했다. 서연의 어머니는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끼고 중재하셨다. 아고, 우리 딸이 남자친구 사귀는 것도 비밀로 했네. 몰랐지만 잘생긴 청년이네. 정우 씨, 저의 딸 많이 아껴주세요. 네, 어머님.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있습니다. 정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정우는 잠시 동안 부모님과 짧지만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서연과의 관계가 얼마나 진지한지, 그리고 서연을 얼마나 존중하고 배려하는지를 자연스럽게 어필했다. 그는 서연이 첫 연애라 조심스러워하는 부분까지 언급하며 서연의 입장을 변호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서연의 아버지는 표정이 조금 풀리셨다. 정우 군. 서연이 잘 부탁하네. 나중에 시간 내서 정식으로 식사라도 한번 합시다. 네, 아버님. 기꺼이 준비하겠습니다. 정우는 정중하게 답했다. 부모님이 자리를 뜨자 서연은 정우를 꽉 안았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정우 씨, 나 너무 놀랐어. 하지만 오빠가 대처해줘서 정말 고마워. 오빠 아니었으면 나 울었을지도 몰라.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괜찮아, 서연아. 갑작스러운 만남이었지만 결국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좋은 기회였어. 정우는 미소를 지었다. 내 부모님 생각보다 훨씬 좋은 분들이신데? 특히 아버님 눈빛이 굉장히 날카로우셔서 조금 긴장했어. 이 우연한 만남은 서연에게는 큰 산을 넘은 것과 같은 해방감을 주었다. 이제 그들의 연애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했다. 사랑의 진정성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 가족과의 만남 이후 서연의 연애 태도는 더욱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변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첫 연애라는 사실에 얽매여 자신을 재단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우와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가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깨달았다. 정우와 서연은 이제 200일 기념일을 앞두고 있었다. 이번에는 서연이 먼저 이벤트를 계획했다. 정우 씨, 우리 200번지의 기념일은 내가 정우 씨를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 서연이 말했다. 와, 기대되는데? 어떤 선물이야? 정우가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정우 씨가 늘 꿈꿔왔던 거. 정우 씨가 예전에 나한테 보여줬던 그 작은 독립 출판 서점. 고요한 쉼표 있잖아. 내가 그곳에서 미니 강연을 열 수 있도록 대여했어. 서연은 환하게 웃었다. 정우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다. 미니 강연? 내가... 정우 씨가 늘 개인 사업이나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잖아. 200일 기념일에는 오빠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 대해 딱 30분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
오빠의 꿈을 응원하는 자리야. 청주은 딱 한 명, 나. 정우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서연은 가장 화려한 식사나 비싼 선물이 아닌 정우의 꿈을 지지하는 가장 진정성 있는 선물을 선택한 것이다. 201 기념일 저녁, 그들은 고요한 쉼표의 미니 라운지에 다시 모였다. 정우가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먹기 위해 예언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라운지 안에는 작은 화이트보드와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서연이 직접 쓴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정우 씨의 꿈을 응원합니다. 대시 내 사랑 서연이다. 정우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서연이 그에게 준 선물에 깊이 감동했다. 정우는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서연은 작은 소파에 앉아 진지한 눈빛으로 정우를 바라보았다. 정우는 30분 동안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 마케팅에 대한 열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했다. 그는 서연에게 자신의 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비전을 더욱 명확하게 다듬을 수 있었다. 내 강연은 여기까지야. 정우가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청주이 단 한 명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집중도가 높고 아름다운 청중이었어. 서연아, 이 선물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나를 한 사람의 연인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줘서 고마워.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우에게 다가갔다. 정우 씨, 나는 오빠의 모든 면을 사랑해. 오빠의 따뜻함, 배려심, 그리고 이 불타는 열정까지. 오빠는 나를 완벽한 여자친구로 만들려 노력하지 않았고, 나 역시 오빠에게 완벽한 남자친구를 요구하지 않아. 우리는 서로에게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해 줬어. 그들의 포옹은 단순한 애정 표현을 넘어 깊은 상호 존중과 신뢰의 약속이었다. 그는 첫 만남의 서투름과 불안을 완전히 떨쳐내고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로 거듭났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어떤 외부의 시선이나 내부의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이제 그들은 함께 현실의 난관을 헤쳐나가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별표 쌓인 우리가 함께라면 괜찮다 별표 쌓이는 가장 강력한 믿음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제 정우와 서연의 연애는 201을 훌쩍 넘겼고 만난 지 1년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뜨거운 열정보다는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신뢰와 깊은 존중으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있었고 정우는 개인 사업이라는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성숙한 관계에도 현실적인 문제와 새로운 고민은 늘 찾아오기 마련이다. 정우의 퇴사 결심과 서연의 지지. 정우는 201 기념일에 서연 앞에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한 후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던 취향 기반의 독립 서적 큐레이션 및 마케팅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어느 가을 주말, 그들은 아늑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정우는 식사를 마친 후 서연에게 자신이 작성한 사업 계획서를 건넸다. 서연아, 나 다음 달 말일부로 회사 그만두기로 했어. 그리고 바로 사업을 시작할 거야. 내가 구상한 계획서인데 내 의견을 듣고 싶어. 정우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놀랐지만 당황하지 않았다. 이미 정우의 꿈을 응원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계획서를 차분히 읽어나갔다. 정우의 아이디어는 신선하고 시장성도 충분해 보였지만 초기 자본과 안정적인 수입의 부재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계획서를 다 읽은 서연은 정우의 손을 잡았다. 정우 씨, 아이디어 정말 좋아. 정우 씨의 열정과 통찰력이 그대로 느껴져.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초기 6개월 동안은 수입이 거의 없을 텐데 생활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오빠가 모아둔 돈이 충분하다고 해도 너무 빨리 소진되는 건 아닐까 걱정돼.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걱정되지. 그래서 내가 6개월치 생활비를 따로 분리해뒀어. 그리고 가장 크게 걱정했던 부분이 바로 너였어. 서연아. 내가 혹시라도 내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걱정해서 떠날까 봐.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우 씨, 나는 돈을 보고 오빠를 만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나는 이미 직장인이야. 내가 오빠의 불안정함 때문에 떠난다면 나는 오빠의 꿈을 응원했던 그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는 뜻이겠지. 나는 오빠를 믿어. 하지만 서연은 현실적인 조언도 잊지 않았다. 대신 약속해줘. 6개월 후에도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면 잠시 멈추고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재정비를 할 것. 그리고 사업 자금에 내 돈은 절대 손대지 말 것. 이건 오빠의 꿈이자 책임이니까. 고마워, 서연아. 정말 고마워. 정우는 서연의 현실적인 지지와 믿음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 말이 맞아. 이건 내 책임이야. 그리고 내 조건들 모두 약속할게. 정우의 퇴사는 서연과의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정우는 꿈을 향해 전진하는 열정적인 사업가가 되었고, 서연은 그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안정적인 연인이자 때로는 냉철한 조언자 역할을 맡았다. 그들의 사랑은 연애를 넘어 삶의 동반자 관계로 진화하고 있었다. 서연의 직장 생활 스트레스와 정우의 위로 방식. 서연은 바라던 디자인 스튜디오에 취직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열정 가득했던 신입 생활은 야근과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에 지쳐갔다. 특히 창의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서연의 내성적인 성격에 큰 스트레스를 주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은 약속 장소에 늦게 도착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가득했다. 정우 씨,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컨셉으로 계속 수정하라고 해. 내 아이디어가 구리다고 하더라고. 나 정말 일에 재능이 없는 걸까? 서연은 울먹이며 정우에게 기대왔다. 정우는 사업을 시작한 후 업무와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 그는 서연에게 내 아이디어가 최고야. 라는 뻔한 위로 대신 서연의 감정과 상황을 분석해주는 방법을 택했다. 서연아, 내 아이디어가 구린 게 아니라 내 상사가 내 아이디어를 포장할 줄 모르는 걸 수도 있어. 정우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포장? 응, 내가 가진 창의성은 섬세하고 조심스러운 성격과 연결되어 있어. 하지만 회사에서는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확신이 가장 중요해. 내 아이디어가 100점이라도 내가 50점짜리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50번 지점으로 들려. 반면 상사 말대로 구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100점짜리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100번 지점으로 들린다고. 정우는 서연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대신 그녀의 발표 방식과 태도의 문제로 초점을 돌렸다. 너는 내 아이디어에 대해 너무 방어적이야. 너 자신을 믿어, 서연아. 내 아이디어는 정우가 201대 응원했던 그 꿈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야. 다음 주 월요일, 내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 딱 10분만 나에게 하듯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봐. 결과가 어떻든 난 내 노력을 응원할 거야. 정우의 현실적이면서도 심리를 꿰뚫는 위로 방식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서연은 정우의 조언대로 다음 주 회의에서 이전과는 달리 확신의 찬 목소리로 발표했고, 놀랍게도 상사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정우 씨, 나 성공했어. 오빠 말대로 했더니 상사가 바로 좋아요라고 했어. 나 정말 오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서연은 전화를 통해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정우는 웃었다. 내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성공이야. 난 내 잠재력을 보여줬을 뿐이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며 그들은 단순한 연인이 아닌 삶의 성장을 돕는 파트너가 되었다. 정우는 서연에게 사회생활의 지혜를 주었고, 서연은 정우에게 사업에 필요한 객관적인 피드백과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다. 서로의 독립 공간 존중 여행의 시험대. 정우가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그는 중요한 외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주했다. 성공적인 시작을 자축하기 위해 정우는 서연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다. 서연아, 우리 드디어 첫 여행 가자. 너무 멀지 않은 곳으로 딱 2박 3일만. 너도 회사 스트레스 풀고 나도 사업 아이디어 좀 정리할 겸. 서연은 기뻐했지만 곧바로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그녀는 첫 연애 때부터 둘만의 사적인 공간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왔다. 여행은 그들에게 가장 사적인 공간이자
관계의 친밀도를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여행은 좋다, 정우 씨. 하지만 우리는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해본 적이 없잖아. 나는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아. 서연은 솔직하게 자신의 부담감을 털어놓았다. 정우는 서연의 솔직함에 감동했다. 과거라면 서연은 아마 바빠서 못 간다고 둘러댔을 것이다. 서연아, 내 마음이 가장 중요해. 정우는 부드럽게 말했다. 여행은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추억을 만드는 곳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책을 찾아놨지. 정우가 예약한 곳은 독채 펜션이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펜션이 아니었다. 거실과 부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만 침실은 두 개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구조였다. 각 침실에는 개별 욕실과 출입문이 딸려 있었다. 어때? 넌 내 방에서 편안하게 자고 난 내 방에서 편안하게 잘 수 있어. 우리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경치를 보지만 사적인 공간은 완벽하게 존중할 수 있어. 혹시라도 내가 밤에 무서워하면 내가 바로 내 방문 앞에서 널 지켜줄 수 있으니까. 정우가 서연을 안심시켰다. 서연은 정우의 세심한 배려에 눈물을 글썽였다. 정우 씨, 나는 오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남자친구인 것 같아. 고마워. 그럼 나 갈래. 우리 첫 여행 가자. 2박 3일간의 첫 여행은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낮에는 함께 산책하고 정우는 서연에게 자신이 구상하는 사업 아이디어를 설명했고 서연은 정우에게 디자인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저녁에는 서연이 서툰 솜씨로 요리를 했고 정우가 설거지를 도왔다. 밤이 되면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 침실은 분리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웠다. 둘만의 공간에서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히 존중하는 방식은 서연에게 사랑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로움 속의 공존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마지막 날 밤, 서연은 정우의 방문을 두드렸다. 정우 씨, 아직 안 잤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아직 안 잤지. 네. 서연은 정우의 방으로 들어와 그를 안았다. 고마워, 정우 씨. 나 이제 알겠어. 우리가 서로를 정말 많이 아끼고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 그들은 서로를 오랫동안 안아주었다. 서연은 정우에게 가장 진심 어린 키스를 선물했고 그 키스는 1년 가까이 쌓아온 그들의 신뢰를 증명했다. 그들은 여전히 각자의 공간을 존중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한 단계 더 깊은 친밀함으로 발전했다. 한 주년 기념일과 변하지 않는 진심. 시간은 흘러 그들의 만남은 1년을 맞이했다. 정우의 사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서연의 직장 생활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한 주년 기념일은 크리스마스 직전의 화요일이었다. 그들의 만남이 시작된 바로 그 계절, 그 요일이었다. 정우는 서연에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정우는 서연을 그들의 첫 데이트 장소였던 고요한 쉼표 서점으로 데려갔다. 1년 전과 똑같이 그 서점은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연아, 한 주년 축하해. 정우는 서연의 손을 잡고 그들의 첫 번째 미니 라운지였던 복도 끝방으로 향했다. 방에는 작은 테이블과 앤티크 소파가 그대로 있었지만 분위기는 달랐다. 테이블 위에는 1년 전 그들이 주문했던 미니 리스 케이크와 똑같은 모양의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액자 속에는 1년 전 서연이 케이크를 앞에 두고 수줍게 웃고 있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정우 씨, 서연은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정우는 웃으며 말했다. 1년 전 우리는 이 케이크를 15분 만에 허겁지겁 먹었지. 그리고 내가 이 공간에 대해 부담스러워할까 봐 나는 노심초사했었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공간에서 마음 편히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 정우는 준비한 선물을 서연에게 건넸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이 아닌 서연이 매일 사용할 수 있는 태블릿 PC였다. 서연이 디자인 업무를 할 때 늘 성능 좋은 태블릿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을 기억한 것이다. 이건 내가 회사에서 그리고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모든 창의적인 일들을 응원하는 나의 마음이야. 너의 꿈을 펼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정우를 안았다.
정우 씨, 나는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오빠가 우리의 첫 시작을 잊지 않고 그때의 내 마음까지 기억해 준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야. 1년 동안 나를 세상에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줘서 고마워.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정우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오빠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상자 안에는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명함 지갑이 들어있었다. 지갑에는 정우의 이름과 새로 시작한 사업체의 로고가 작게 새겨져 있었다. 이제 오빠는 명함이 필요하잖아. 사업가 정우 씨를 응원해. 이 지갑에 오빠의 성공을 담아. 정우는 서연의 선물을 받고 목이 메었다. 서연은 정우의 현재와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그들은 케이크를 나누어 먹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다. 첫 연애의 서투름, 작은 갈등, 그리고 서로의 꿈을 공유했던 순간들까지. 모든 순간들이 그들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밤이 깊어지자 정우는 서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들은 1년 전과 똑같은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줍음 대신 내일의 재회와 변치 않을 사랑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정우 씨, 내 생애 최고의 1년이었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서로를 아껴주자. 서연이 말했다. 응 서연아. 약속할게. 우리 사랑은 이제 시작이야. 내년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 순간을 기억하면서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 가자. 서연이 버스에 올라타자 정우는 버스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서서 손을 흔들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 대신 서연과의 밝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들의 사랑은 처음의 풋풋함을 넘어 현실의 무게를 함께 지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진정한 성숙함에 도달했다. 정우와 서연은 한 주년을 맞이하며 그들의 관계가 단순한 연애를 넘어 삶을 공유하는 깊은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음을 확인했다. 정우의 사업은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고 서연은 직장에서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다지고 있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의 사랑에 단단한 뿌리를 내려주었고 그들은 이제 개인으로서의 성장을 넘어 우리로서의 미래를 진지하게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서연의 중요한 도전과 정우의 무한한 신뢰. 한주연 기념일이 지난 이듬해 봄, 서연은 직장에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이했다. 그녀가 속한 디자인 스튜디오가 해외 유명 패션 브랜드와의 협업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팀 내에서 서연이 메인 디자이너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는 신입 디자이너에게는 파격적인 기회였지만 그만큼 엄청난 책임과 스트레스를 동반했다. 서연은 프로젝트 초기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녀의 오랜 조심성과 완벽주의 성향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회의 중 실수할까 봐 두려워 발언을 줄였고 밤샘 작업을 반복하며 건강을 해치기 시작했다. 정우는 서연이 겪는 심리적 압박감을 즉시 알아챘다. 그의 사업은 이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어 이전처럼 바쁘지 않았지만 그는 서연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전적으로 할애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에게 힘내라는 말 대신 서연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집중했다. 서연아, 오늘 프로젝트 회의에서 내가 좀 위축된 것 같았어. 어느 날 저녁, 정우가 서연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다. 나는 내 아이디어가 좋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가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첫 연애를 시작했을 때처럼 조심스러워지고 있어. 나도 알아. 하지만 너무 큰 프로젝트잖아. 만약 내가 망치면 회사에 피해를 줄까 봐 무서워. 서연이 나지막이 말했다. 정우는 서연을 마주 보았다. 내가 크리스마스 때 호텔을 부담스러워했던 것처럼 지금 이 프로젝트가 너에게 부담스러운 공간이 된 거야. 하지만 기억해? 그때 내가 내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고요한 쉼표를 찾았잖아. 이제 나는 내게 고요한 쉼표가 되어줄게. 오늘부터 내가 퇴근하면 나는 내가 프로젝트에 대해 완벽하게 익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거야. 내가 상사, 내가 신입 디자이너라고 가정하고 나는 내 아이디어에 대해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만 할게. 그러면 너는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아이디어를 방어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거야. 정우는 매일 저녁 서연의 가상 상사가 되어 주었다. 그는 서연의 아이디어에 대해 엄격하게 비판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서연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정우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디자인 논리를 강화하고 발표에 필요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정우는 그녀에게 심리적인 안전지대를 제공한 것이다. 한 달 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서연은 해외 브랜드 관계자들 앞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자신감 있게 발표하며 찬사를 받았다.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친 서연은 정우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다. 정우 씨, 나 해냈어. 나 오늘 회의장에서 한 번도 떨지 않았어. 오빠가 밤마다 나에게 던져줬던 그 질문들이 내 방패가 되어줬어. 내가 해낸 거야, 서연아. 정우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너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주도록 도와준 것뿐이야. 이제 너는 더 이상 첫 연애 때의 서연이 아니야.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있고 자신감 넘치는 디자이너야. 이 사건을 통해 서연은 정우와의 관계가 단순한 감정적 지지를 넘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정우의 사랑은 그녀의 성장을 위한 토양이었다. 서연의 사업 참여와 미래 설계의 현실화. 정우의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서연은 자신의 디자인적 재능을 정우의 사업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서연이 먼저 정우에게 제안했다. 정우 씨, 오빠 회사 로고와 브랜딩이 너무 딱딱해 보여. 오빠의 취향 기반 큐레이션이라는 아이디어를 담기에는 너무 일반적이야. 내가 오빠 회사의 브랜딩 디자인을 새롭게 해주고 싶어. 정우는 망설였다. 서연아, 내가 퇴근 후에도 내 일에 시간을 쓰는 게 너무 부담이 될까 봐 걱정돼. 게다가 우리는 연인이잖아. 돈 문제나 의견 충돌이 생길까 봐. 괜찮아, 정우 씨. 나는 오빠의 가장 예민한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이게 오빠의 사업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투자라고 생각해.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이건 공적인 일이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 오빠는 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고 나는 오빠의 요구 사항을 정확히 맞춰야 해. 우리는 연인 관계 이전에 프로페셔널한 파트너가 되어야 해. 서연의 제안에 정우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사랑과 비즈니스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며 그들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현실적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들은 서연의 주도로 정식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다. 서연은 주말과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정우 회사의 로고, 웹사이트 디자인, 명함 등을 새롭게 브랜딩했다. 서연의 손길이 닿은 디자인은 정우가 추구하는 섬세하고 따뜻한 취향을 완벽하게 표현해냈고, 이는 정우 사업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과정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경영회의를 열었고, 연인의 달콤한 대화가 아닌 사업의 비전과 재정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를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서로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이제 정우와 서연의 삶은 우리의 삶이 되었다. 정우 씨, 내가 만든 이 로고가 오빠 회사 간판에 걸리는 걸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 우리가 정말 함께 뭔가를 만들어냈다는 느낌. 서연이 정우의 팔짱을 끼고 말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꿈꾸던 미래의 모습이야. 서연아, 우린 가장 든든한 파트너야. 내가 내 디자인이 너무 좋다고 말했을 때 내가 디자인이 아니라 정우 씨를 위해 일하는 게 좋다고 말해줘서 정말 행복했어. 가족과의 정식 만남과 확신. 정우와 서연은 2년 차를 향해 가면서 서연의 부모님과의 관계도 더욱 공고해졌다. 운한 만남 이후 정우는 서연의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드렸고 서연의 어머니가 좋아하는 건강식품을 보내드리는 등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았다. 서연의 부모님은 정우의 성실함과 서연을 아끼는 마음에 깊은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마침내 서연의 아버지는 정우에게 정식으로 식사 초대를 하셨다. 이는 정우가 서연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서연의 집에서 진행된 저녁 식사는 긴장감 속에서도 따뜻하게 진행되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여전히 진중하셨지만 이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정우에게 사업에 대한 질문과 함께 서연과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셨다. 정우 군, 이제 서연이와 만난 지 1년이 훌쩍 넘었네. 자네의 사업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고, 솔직히 말해 서연이와의 관계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나?
우리 서연이한테는 이게 첫 연애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네. 정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서연의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님, 제가 서연이와 만난 지 1년 반이 되어갑니다. 서연이는 제 삶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준 사람입니다. 제 꿈을 응원해준 든든한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버님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서연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좋지만 서연이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서연이가 완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저는 서연이의 첫 연애이자 마지막 사랑이 되고 싶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의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 서연의 어머니는 감격해서 눈물을 훔치셨다. 서연은 정우의 옆에서 얼굴을 붉혔지만 그의 솔직하고 단호한 고백에 행복함을 감추지 못했다. 좋네, 정우 군. 서연의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솔직해서 좋고 우리 서연이를 아끼는 마음이 느껴져서 좋네. 하지만 결혼은 서연이에게 달려있네. 서연이의 마음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이 만남은 정우와 서연의 미래에 대한 가족의 축복을 얻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제 그들의 사랑은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가족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왔다. 결혼의 서막, 영원의 약속. 서연의 부모님과의 식사 이후 정우는 결혼에 대한 확신을 굳혔다. 그는 서연이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가장 서연스러운 방식으로 프로포즈를 준비하기로 했다. 2주 후 정우는 서연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저녁 약속을 잡았다. 서연은 정우의 손을 잡고 익숙한 곳으로 향했다. 바로 그들의 사랑이 시작되고 성장했으며 꿈을 공유했던 공간, 고요한 쉼표 서점이었다. 서점은 영업시간이 끝난 후였고 정우는 서점 전체를 대여해 두었다. 서점 안에는 은은한 조명과 함께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책장 사이사이에는 그들이 함께했던 지난 1년 반 동안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이 작게 걸려 있었다. 정우는 서연을 라운지 공간으로 안내했다. 그들의 기념일 때처럼 케이크는 없었지만 작은 테이블 위에는 한 권의 책이 놓여 있었다. 서연아, 우리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이 서점은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었지. 그리고 너는 나에게 항상 가장 소중한 책이었어. 정우가 말했다. 책을 펼치자. 그것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정우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별표 사인 서연에게 바치는 책 별표 사인이었다. 책의 첫 페이지에는 1년 반 전 크리스마스에 서연이 보냈던 메시지가 새겨져 있었다. 정우 씨, 나는 정우 씨가 나를 위해 고민하고 알아보고 노력해준 그 마음이 케이크보다 더 달콤하고 따뜻했어. 고마워, 진심으로. 책의 내용물은 정우가 손글씨로 쓴 편지와 서연의 성격과 디자인을 분석하며 그녀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진심 어린 글들로 채워져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우가 직접 그린 두 사람이 함께 서서 미래를 바라보는 그림이 있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자 책의 뒷표지에는 작은 보석함이 숨겨져 있었다. 정우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빛은 1년 전 크리스마스 때의 서투름 대신 확신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아, 나는 내게 첫 남자친구였고 너는 내게 첫 연애 때의 그 불안함과 설렘을 다시 가르쳐 준 사람이었어. 너는 항상 내 속도대로 가도 괜찮다고 가르쳐줬고 나는 너에게 내 모든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내가 편안할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내게 호텔 같은 부담스러운 공간이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너에게 고요한 쉼표 같은 안식처가 되고 싶어.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되게. 나와 결혼해 줄래, 서연아? 내가 첫 연애의 시작을 나와 함께 했듯이 내 인생의 나머지 모든 페이지를 나와 함께 채워주지 않을래. 서연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의 첫 연애는 가장 완벽하고 진정성 있는 프로포즈로 이어졌다. 정우 씨, 고마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안해할 때 오빠는 항상 나를 지켜줬어. 나는 망설였지만 오빠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지. 내가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응, 정우 씨. 나 결혼할게. 오빠의 아내로서, 오빠의 파트너로서,
남은 평생을 함께하게. 사랑해. 정우는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그 반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처럼 단단하고 영원히 변치 않을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새로운 시작, 영원한 동행. 그들의 결혼 소식은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받았다. 민지는 서연에게 내가 처음 그 오빠가 너무 완벽해서 걱정된다고 했지? 근데 걔는 널 완벽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었네. 라며 축하를 건넸다. 정우와 서연은 결혼식을 화려하게 올리는 대신 그들의 사랑이 시작된 고요한 쉼표 서점에서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하여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그들답게 소박하고 진실되며 책과 커피 향이 가득한 곳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또다시 서로를 알아갔다. 살 집을 고르는 것부터 가구를 배치하는 것까지 모든 결정은 서로의 취향과 편안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신혼집은 정우의 따뜻함과 서연의 섬세한 디자인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들만의 진정한 고요한 쉼표가 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첫 연애에 서툰 여자친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우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가장 사랑받는 아내였다. 정우는 노련한 연애 경험자가 아니라 서연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적인 남편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첫눈 오는 겨울, 작은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다름과 불안을 존중하며 그 차이를 사랑으로 메웠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특별한 가치를 발견하는 여정이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수많은 도전과 선택에 직면하겠지만 그들은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배웠다. 그것은 바로 별표 사인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다. 별표 사인는 변치 않는 진심이었다. 정우는 잠든 서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페이지를 함께 써나갈 동반자가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